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에 있는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보고 있는 심정규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주제는 뭐냐면 이상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천 사람이라기보다는 세계적 인물이다. 요거를 저는 부각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사람 중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표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서는 그 강진에 가면은 하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 것에 만족한다면은 아쉽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이 하멜이 왜 세계적인 인물이냐? 여기 동양, 일본, 동양 이쪽을 쭉 여행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책으로 써가지고 유럽에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 사람을 네덜란드인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 가둬두기보다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저 동방에 한국,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까지 와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를 연관시킬 때 하멜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상설 선생도 진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천에 가면은 그 생가, 복원한 게 그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가집에 만족하고 이 진천 사람이냐? 여기에 만족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중국 용정이나 러시아 연해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대한민국, 그 당시 대한제국이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진천에 생가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가집 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다.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이 이상설 선생은 진천 사람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세계 사람이 알고 있나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세계 사람들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설 선생이 세계화에 이러한 몇 가지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은 지금 현재 다 현재로서는 수포로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처절한 패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상설 선생이 을사늑약 때에 느낀 느낌과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을사보호조약이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어요. 즉 지금은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외교권을 박탈하고 외교에 관해서는 일본이 대신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이상설 선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그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충정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충정공이라고 부르죠. 민충정공이라고 하는 사람, 민영환. 그 양반은 을사늑약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라의 수치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녹을 먹고 무슨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도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어요. 44세에. 그 시절에 이상설 선생도 종로바닥에 사람들에게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속박이 되면 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연설을 해가면서 스스로 이마를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자결을 시도한 그럴 정도로 처절한 거예요. 이상설 선생이 왜 러시아까지 가야 되냐면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를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가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명, 그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연해주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주가 있어요. 연해주. 주가 있으면 도시가 있겠죠? 그 도시가 큰 도시가 세 개입니다. 제일 남쪽에 블라디보스톡이 있어요. 그 위에 시가 우스리스크 시가 있고 더 위에 한 600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그 600km라는 거는 서울에서 말하면 제주도 정도 돼요. 그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하바롭스크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세 도시가 이 이상설 선생의 무대입니다. 그 세 도시를 아우르는 큰 주가 있는데 그게 연해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 연해주 속에 이 도시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개 도시 중에 지금 현재 제일 큰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인구가 61만 명이고 우스리스크가 20만 명, 그리고 하바롭스크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뭐냐면 최소한 연해주, 러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이상설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연해주의 젊은이들 중에 지식층이 누구예요? 대학생들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디보스톡에서 제일 큰 대학에 그 극동 연방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펙 정상회담이 열린 곳으로 굉장히 거의 학교가 재학생이 3만 6천 명입니다. 이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국어 학과가 굉장히 강세예요. 거기 뭐 외국어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뭐 일본어 학과, 중국어 학과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적으로 한국어 학과가 굉장히 강해요. 이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상 공모전을 건의를 한 거예요. 이상설 선생을 스토리로 하는 영상 공모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극동 연방대학교에 편지를 내줬더니 거기 부학장 그리고 부학장보 이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냈고 저에게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오. 그리고 상세한 계획서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어요.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의 건물은 여기 요것이 이제 본관인데 요 대학교가 이 섬 이름이 루스키예요. 루스키. 이 섬이지만은 여기 연육교가 있기 때문에 섬은 섬인데 육지하고 연결이 됐죠. 다리가 있으니까. 그 루스키 대교를 건너가지고 이 학교에 진입을 합니다. 대학생이 3만 6천 명이고 푸틴이 주재한 아펙 정상회담이 여기서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기숙사만 12동이에요. 3만 6천 명이니. 그리고 요건 이제 한국어학과, 그 경연대회로 이제 모인 그 사진 설명인데, 여기 한국어 애들이 전부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예. 아마 한국어학과 4학년까지 다 합하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 제가 이상설 선생 스토리를 주제로 하는 영상 공모전을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쭉쭉 썼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요. 러시아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러시아 말로는 못하고 영어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냐고 그런 계획이 있냐. 그래서 저는 러시아 연해주로 배낭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저를 영접 나올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갈 숙소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도 없어. 배편밖에 없어. 그리고 도착해봤자 나를 영접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숙소도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배낭을 밀고 갈 겁니다. 왜냐? 지금으로부터 120년, 130년 전에 이상선 선생은 그 옛날에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험한 데를 헤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구글 번역도 있고 그러고서도 못 간다 그러면 겁쟁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영접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냥 갑니다. 그 정신은 이상선 선생 정신을 따라하기 그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약된 것이 없지만 저는 그래도 갈 겁니다.